2026년 2월 현재 온스당 600달러라는 기록적인 고점에 도달했던 금값이 단숨에 4,800달러대로 추락하며 세계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약 15%에 달하는 이 유례없는 폭락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을 넘어 미국이 중국의 자산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한 전략적 공격의 결과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금자산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죽은 돈으로 만들고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서막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치밀한 사전 정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벌였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단순히 기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급소와 대응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페인트 모션을 넣어 상대의 약점을 살피듯 미국은 중국의 경제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정찰 단계를 거치며 지도를 그려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이 파악한 첫 번째 핵심 정보는 중국이 아무리 탈달러화를 외쳐도 실제 국제 무역 결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달러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국제 무역 결제의 약 58%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는 반면 중국의 위안화 비중은 고작 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고 원자재를 사오거나 해외 빚을 갚을 때도 달러를 써야만 하는 달러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취하는 세 가지 비상구, 즉 외환 보유고 사용, 미국 국채 매각, 그리고 금 매입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일관성 없이 행동했던 것은 중국이 달러 공급이 조여질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대중 압박 기조는 유지되었으며 반도체 수출 규제와 기술 디커플링을 통해 압박의 강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2025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며 정찰 단계를 끝내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를 정밀 타격하는 2기 행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 미국 상호무역법에 기반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60%라는 전례 없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00달러짜리 중국 물건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관세가 붙어 160달러가 되는 이 조치는 중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물건을 팔지 못한다는 것은 곧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며 미국은 중국으로 향하던 거대한 달러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잠가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월급이 60% 깎인 가장처럼 중국은 당장 부족한 달러를 메우기 위해 저축해둔 외환 보유고를 깨거나 보유한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3조 달러 규모 외환 보유고는 함부로 손대면 환율 방어가 불가능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양날의 검과 같아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3년부터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여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것은 미국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간 금이라는 골목은 사실 미국이 설계한 막다른 길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탈출구가 봉쇄된 채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마지막 보루인 미국 국채 투매라는 금융 핵폭탄 카드를 꺼내들어 미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려는 위험한 도박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장에 미국 국채가 대량으로 풀리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하며 이는 곧 미국 국채 금리의 폭등으로 이어져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게 됩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붕괴하며 달러의 신뢰도마저 바닥으로 추락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1기 당시의 정찰을 통해 중국이 위기 시 국채를 팔아치울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흡수할 거대한 그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첫 번째 흡수 시스템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며 2025년 통과된 스테이블 액트를 통해 국채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자신들의 코인이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막대한 양의 실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중국이 던지는 미국 국채를 자동으로 사들이는 거대한 자금 흐름이 형성되도록 구조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태도 하나만 해도 중국보다 많은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미국의 부채를 떠받치는 든든한 우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흡수원은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들로 미국은 이들에게 중국이 던지는 물량을 사전에 매입하도록 유도하여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1.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며 중국을 제치고 최대 보유국이 되었고 동맹국들의 협력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연준은 필요시 무한정 달러를 찍어 국채를 사들일 준비를 마쳤으며 이는 시장에 풀린 투매 물량을 즉각 회수하는 장치가 됩니다. 연준의 저금리 정책인 워시노믹스는 국채 가격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중국의 투매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이 무려 200억 달러의 국채를 팔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교한 흡수 시스템 덕분에 금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던진 돌은 미국의 거대한 그물에 걸려 아무런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국은 적대국인 중국에게 진 빚을 탕감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면 그 빚은 이제 미국 내의 우호적인 기관이나 동맹국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국채를 통한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5영톤의 금을 팔아 달러를 마련하려 했지만 미국은 이미 그 길목에도 덫을 놓았습니다. 미국은 국제 금거래의 필수 요건인 굿 딜리버리 인증을 무기화하여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금이 국제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런던 귀금속 시장협회와 협의하여 도입된 이 조치는 중국산 금의 출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그들의 유동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인증이 취소된 금은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잡금이 되어버리며 중국의 막대한 금 비축량은 하루아침에 처분 불가능한 돌덩이로 변할 위기입니다. 중국은 금이후 영년 역사를 가진 불변의 화폐라고 믿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질서 속에서 인증 없는 금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2026년 2월 금값이 하루 만에 15%나 폭락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금 시장조차 미국이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중국이 금을 팔아 달러를 마련하려 해도 미국이 가격을 흔들어버리면 그 가치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전략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굿 딜리버리라는 국제인증 시스템을 무기화하여 중국산 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런던 귀금속 시장협회와 협력하여 특정 국가의 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시행되었으며 이제는 중국을 그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정연소 투명성 로드맵은 중국산 금의 출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국제 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입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하나만 내리면 중국이 보유한 5영톤의 금은 국제시장에서 누구도 사지 않는 쓸모없는 돌덩이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거래가 완전히 막혀버려 당장 한 푼의 현금도 마련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과 똑같습니다. 금값이 폭락하고 인증마저 막히는 상황은 중국에게 금으로의 도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미국의 완벽하고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보자면 1단계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무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급소와 대응 패턴을 파악했던 정찰 시기입니다. 2단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로 반도체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해 중국의 보복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장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현재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초고관세로 달러 유입을 막고 금값 폭락으로 중국의 마지막 퇴로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린 발사 단계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중국은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와 5영톤의 금을 가졌음에도 뚜껑이 열리지 않는 생수병을 든 사막의 조난자와 같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자산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마실 수 없는 상황이며 트럼프는 중국의 지갑을 뺏은 것이 아니라 지갑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일관성 없이 행동했던 모든 미친 듯한 행동들은 사실 중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중국을 압박하는 국가 전략의 큰 기조는 그대로 이어지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중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금을 쌓고 국채로 위협하면 미국이 꺾일 것이라 착각했지만 골키퍼가 버티는 골대에 공을 차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번 금값 폭락은 우리는 너희의 모든 수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미국의 오만한 선언이자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통보입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이 자산의 평단가를 고민할 때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들은 판 자체를 뒤흔들고 금융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값의 15% 폭락을 단순히 시장의 출렁임으로 보지 말고 거대한 체스판에서 중국의 킹을 잡기 위한 미국의 결정적인 한 수로 읽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 액트와 지니어스 액트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니라 중국의 국채 투매를 받아내기 위한 정밀한 금융 그물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로 확장하는 핵심 병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약 5영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중국이 쏟아내는 국채 물량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시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더 USDT, 한 곳의 미국 국채 보유량만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웬만한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부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미국 국채로 보유하도록 법제화하여 국채에 대한 강력하고 자동적인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중국이 국채를 던질 때마다 디지털 시장의 시스템이 이를 즉각 흡수하는 이 구조는 중국의 금융 핵폭탄을 무력화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저금리 기조와 약달러를 지향하는 워시노믹스가 결합하면서 국채 가격의 하락을 막고 채권 시장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이중 방어벽이 형성되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중국의 투매로 인한 시장 충격은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어됩니다. 결국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시도한 대규모 국채 매각은 미국 경제에 가벼운 출렁임만 주었을 뿐 오히려 미국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적대국인 중국에게 진 빚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우호적인 연기금으로 넘어감으로써 미국은 대외적인 금융 압박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로운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국채 공격이 실패하자 중국은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 했으나 미국은 금의 국제 유통 표준인 굿 딜리버리 인증을 조절하여 그 길마저 차단했습니다.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 LBMA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된 새로운 투명성 로드맵은 중국산 금의 출처를 문제 삼아 국제시장 거래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금이 이 조치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퇴출당한 선례가 있으며 중국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자신들의 자산이 고립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강력한 정연소 투명성 로드맵은 중국산 금이 국제 표준 인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유동성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잃은 금은 더 이상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중국이 보유한 5영톤의 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단순한 실물 금속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미국은 금 가격 자체를 흔들어 중국 자산의 가치를 증발시키는 동시에 인증 제도를 통해 그들이 가진 금을 시장에서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중 트랩을 가동했습니다. 중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와 막대한 금을 들고서도 뚜껑이 열리지 않는 물병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현재의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자산을 직접 빼앗는 거친 방식 대신 국제 금융의 규칙을 바꾸어 그들이 가진 자산의 쓸모 자체를 제거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트럼프 일기의 불규칙한 행동들이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이었다면 이기의 초고관세와 금융 압박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된 완성된 승리의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2월의 금값 폭락은 거대한 경제 체스판에서 중국의 마지막 퇴로가 끊겼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다시 미국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중국이 보유한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와 5영톤의 금은 숫자는 화려하지만 정작 사막에서 뚜껑이 열리지 않는 생수병처럼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갑을 단순히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국제금융의 규칙을 교묘하게 비틀어 그 지갑 안에 든 자산 자체를 쓸모없게 만드는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트럼프 일기의 불규칙하고 미친 듯한 행동들은 사실 적의 약점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보 수집 정찰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중 압박이라는 국가적 전략 기조를 톱니바퀴처럼 유지하며 바이든 시기에도 그 공격의 화살을 장전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금을 비축하고 미국 국채로 위협하면 미국이 꺾일 것이라 믿었지만 이는 준비된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골대에 공을 차는 무의미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단행된 기록적인 금값 폭락은 우리는 너희의 모든 수를 이미 읽고 있다라는 미국의 선언이며 중국의 경제적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마지막 통보와 같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이 눈앞의 자산 평단가에 일희일비할 때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들은 판 자체를 뒤흔들고 금융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값의 변동이나 국채금리의 출렁임이라는 개별 자산의 움직임 너머에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지 통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지만 시스템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발생한 금값 15% 폭락을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치부하지 말고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두어진 거대한 체스판의 결정적인 한 수로 읽으십시오. 미국이 설계한 이 정교한 함정은 중국의 자금줄을 묶고 달러의 패권을 디지털과 실물 시장 모두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역사적인 경제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이 사건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금과 국채라는 전통적 자산의 위상마저 미국의 전략 아래 재정해 되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보루라고 믿었던 국채와 금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심각한 실존적 위협을 느끼며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와 동맹국들을 동원한 국채 흡수 전략은 적대국의 금융 공격을 오히려 자국의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국제 금 시장의 주도권은 굿 딜리버리 인증이라는 투명성 로드맵을 손에 쥔 서방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왔으며 인증 없는 금은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의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며 기술과 금융 그리고 정치가 하나로 결합된 초복합적인 전쟁터가 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인들의 체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것이고 그들의 설계도를 미리 파악하고 움직이는 개인들만이 다가올 경제적 대전 한기에 생존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분석한 미국의 중국 무력화 시나리오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와 직결된 현재 진행형의 거대한 실화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가 두어진 지금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리는 개미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고 기회를 잡는 통찰의 서퍼가 될 것입니까? 보통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 복잡한 세계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이며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하며 마칩니다.